현재 수많은 급등 주식 때문에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그 욕심 때문에 깡통차기 쉬운 시장입니다. 게다가 그 종목들은 전부 다 이런 각도로 수직으로 상승한 상태라 지금은 얻어갈 수 있는 것보다 빼앗길 수 있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1월 10일 수요일 시장 마감 전인데 오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말 가끔씩 찾아오는 큰 손실은 자연재해같이 피할 수가 없는 법인데 저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계좌의 위협을 받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큰 실수를 한 번이라도 하게 된다면 좀 많이 골치가 아파질 것 같은 분위기라 지금 종목들이 많아도 자신있게 매수하지 못하겠고 올해 들어서 가장 쫄보가 되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위험한 게 뭐냐면 일단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사고 싶은 종목들 골라라고 한다면 5개 이상 고를 수가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내려가지라도 않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내일도 코스닥이 3% 수준으로 빠지게 된다면 멀쩡한 종목도 내려갈 수가 있어서 지금 종목을 고르긴 쉬워도 쉽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종목만 보려고 했는데 지수까지 지금 말썽이라서 지수에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험한 게 뭐냐면 올랐다 하면 그냥 개인들이 고점에 매수할 때까지 대놓고 끝까지 올려버리는 패턴이 많은데 그런 대박주 몇 개 때문에 돈 욕심이 생기고 조바심이 생길 수 있는 게 정말 위험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원래 난이도가 높아서 코스피 자체는 별로 기대를 하지는 않아서 지수 상승 하락엔 별 관심이 없는데 지수와 상관없이 대박주들이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욕심과 조바심이 생기게 된다면 매매를 한 번 실수했을 때 한 방에 날리는 돈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위험한 게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양날의 검으로 대박과 쪽박이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할지 참 고민이 많은 11월이며 눌림만 하면 괜찮은데 괜히 이것저것 또 만지다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좌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내동매매 같은 거 안 하더라도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면서 눌림만 해야지 하는데도 또 다른 매매를 할 때가 저도 모르게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실수 때문에 벌었던 돈 날리고 날렸던 돈 겨우 회복하고 이렇게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시면 지금 보고 있는 디어유도 패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따하신 분들 지금 골치 아플 텐데 요즘에 이런 거 흔히 볼 수가 있어서 이제는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지수가 오늘 적지 않은 폭으로 코스피가 1%, 코스닥이 2%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별로 좋진 않습니다. 원래도 좋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난이도 높은 거 하나는 알아줘야 되는데 코스피는 그전부터 가야 할 자리와 지켜줘야 될 자리, 유지해야 될 자리, 황금선 이런 여러 가지 징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지금 당연히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황금선을 못 지켜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위에서 갑자기 떨어졌으면 모를까 원래부터 지금 추세가 약하고 올라갈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수에 대한 기대는 별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루 정도는 휘청거려도 되는데 이게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전저점 깨버리고 전저점 깨버린 다음에 이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밑에서 논다면 하루 만에 3% 이상 날아가는 시장이 충분히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그런 식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크게 무너져봤자 저는 2700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2700으로 가는 과정에서 멀쩡한 종목들도 같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야 됩니다. 저는 오늘 큰 손실을 입고 최대한 건강한 마인드로 오늘 시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데
지금 시장은 종목이 많이 나와서 대박과 쪽박의 양날의 검인 시장이기 때문에 돈을 벌 생각보다는 역시나 지키는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잘 나가는 게임주, 2차전지, 메타버스, 시세가 나올 만큼 다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끝이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이렇게 가파른 상승, 중간도 없는 상승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조합해서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싸게 잡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미련은 지금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종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 오늘 디어유란 종목과 비트나인이란 종목이 상장했는데 비트나인은 뭐 딱 보더라도 주포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주포가 없어서 주포가 없는 종목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끝까지 떨어지기 바쁘다 보시면 됩니다. 반등도 없이 매일매일 최저가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종목은 딱 한 가지, 둘째 날 셋째 날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최저점을 기록하냐 아니면 양봉이 떠서 고점과 거리를 좁혀가냐, 이거에 따라서 매매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주 첫날 매매는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첫날에는 그냥 마음 편하게 매매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다른 종목에서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신규주 한 번 실수하면 일주일, 최대 몇 달 동안 수익금을 단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정말 위험하고 악마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주는 첫날에 아무리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매매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뻥튀기까지 된 종목들은 아예 하지도 않는 게 좋으며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신규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싸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이유 때문에 2배 시작해서 VI가 없는 상태인데도 매우 높게 상한가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최고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간에 엄청난 수급 때문에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변동성이 나온다곤 하지만 최고점에서 잡는 것은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매매가 없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동안 좀 잘 나가던 종목들이 오늘 적지 않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7%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9만원 초반대가 좀 강한 자리였고 뭔가 중요한 자리가 89,100원입니다. 아직까지는 깨지 않았고 요즘에 장대음봉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날에 바로 회복하는 경우도 있어서 내일까지는 지켜봤다가 내일 바로 양봉으로 회복해준다. 그러면은 그 다음 추세로 이어갈 수가 있지만 지금 기관 투자자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정치로 봤을 때 하루 종일 팔고 있는데 아마 이 추정치보다는 오늘 매도량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눌림을 기다렸는데 눌림보다 훨씬 더 심한 하락인 7%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으므로 이 수급이 진정되고 다시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진 않습니다. 에코프로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테슬라의 폭락으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변치 않는 법칙은 급하게 오른 종목은 급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오른 종목은 쉽게 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함부로 고점에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펄어비스도 장 초반에 시세가 나왔는데 저는 이걸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눌림을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 장 초반에 안 그래도 확인해야 될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건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봤을 때 갑자기 양봉이 뜨길래 이게 뭐지? 그냥 초반에 잠깐 뜨는 건가? 평소와 달리 평소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잠깐 뜨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JP 모간 쪽에서 대놓고 그냥 8%까지 수직으로 올렸습니다. 이걸 따라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초기에 따라 들어간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긴 한데 또 JP 모간이 주도하는 상승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크래프톤도 그렇고 얘들은 장 초반에 매물이 없을 때 적은 돈으로 순식간에 시가총액 높은 걸 끌어올려서 하루 종일 힘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JP 모간이 주도하는 수급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상승폭을 전부 반납하고 현재 보합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 패턴 때문에 오늘 이 결과 때문에 그 다음 대응이 참 까다로워졌습니다. 요즘에는 윗골이 이렇게 길게 달리고 상승폭 전부 다 빼먹은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바로 메꾸는 경우도 많긴 한데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요한 자리가 11만 7,800원. 내일 시장에서 시초가와 함께 이 자리를 유지해준다면 또 하루 종일 한 방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윗골이 길게 달리고도 그 다음날에 시초가를 유지하면서 뭔가 의미가 있는 자리가 있을 땐 하루 종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시작하고 나서 뭔가 강하지도 않고 계속 시초가 밑으로 밀린다면 그거는 눌림으로 보고 억지로 따라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실수를 한 게 아마 컴투스를 놓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컴투스를 놓쳐서 다른 매매를 진행하다가 크게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첫 출발이었기 때문에 어제 밤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첫 출발의 눌림목은 굉장히 잘 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눌리지 않고 수직으로 올라간다면 그냥 보내주고, 눌리게 된다면 그 눌렸을 때 적당히 진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신규주 이슈와 함께 신규주를 제가 매매를 하진 않지만 또 상장하고 있으면 정신도 없고 이것저것 눈이 바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컴투스 확인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조금만 더 빠지면 좋겠다. 빠지는 도중에 호가창이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눌림에서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초가가 3%.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눌림목이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3%까지 3% 빠졌습니다. 정확하게 3% 가까이 빠지면서 좀 넘게 빠지긴 했지만 3%에서 마이너스 0.5%, 3.5% 정도 적당히 눌렸는데, 여기서 너무 아래 꼬리를 달고 차이가 저점이 15만 원인데 유지하는 구간은 15만 3천 원. 거리가 2%나 차이 나서 그런지 제가 쉽게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리가 차이 나지 않고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아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어차피 다음 버스는 무조건 온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까지 컴투스를 놓치신 분들은 처음 상승, 두 번째 상승, 이틀 동안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한 추격 매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매수를 하고 싶다면 일단 거래대금 1조는 무시할 수가 없어서 장 마감 수급이 괜찮다면 내일 눌림목까지는 잘 통할 수가 있으므로 내일도 아마 컴투스 쪽을 눌림으로 접근할 것 같은데 돌파는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보면 컴투스가 압도적으로 정말 많은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현재 상한가 근처. 자,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그 전에 고점을 뚫어서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가 잘 통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버킷 스튜디오가 첫 상승이라 생각하고, 따지고 보면 세 번째 상승이긴 하지만 쉬었다가 첫 상승이라서 그 다음 내일 눌림목에서 잘 통할 수가 있습니다. 딱 보더라도 내일 눌림목에서 집중할 만한 게 컴투스, 버킷 스튜디오, 그리고 쇼박스는 눌림목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확실하게 고점을 뚫어서 버킷처럼 마무리를 했으면 모를까. 계속해서 윗골이 달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떨어지는 거 함부로 잡았다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8,000원 위에서 종가를 형성했다면 그 다음날에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눌림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종목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종목과 끝까지 오르는 종목 때문에 조바심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양날의 검입니다. 대박 날 수도 있지만 쪽박도 쉽게 나는 시장이고, 누군가는 이런 종목들 최고점에서 받아서 크게 고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급하게 끝까지 오르는 종목들 보시면 누군가는 크게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오를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고점 대비 반토막 나는 날이 대부분의 급등주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당장 욕심이 나고 소외가 되고 조급함이 든다 하더라도 그냥 마음 편하게 버리는 게 맞습니다. 자, 게임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나왔고 혹시나 한 개가 크게 무너졌을 때 같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당분간은 카카오 게임즈가 있다 하더라도 게임주는 손을 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수많은 급등 주식 때문에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그 욕심 때문에 깡통차기 쉬운 시장입니다. 게다가 그 종목들은 전부 다 이런 각도로 수직으로 상승한 상태라
지금은 얻어갈 수 있는 것보다 빼앗길 수 있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